네, 요즘 북한 TV나 신문 보면요. 우리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미국을 악담을 퍼붓는데 뭐 모든 혈안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도 그랬고요. 어젯밤 9시, 오늘 밤 9시 매일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 미국을 비방하는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저녁에 있었던 것 일부 좀 보겠는데 너무너무 민망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저희가 좀 버려버렸고요. 일부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이 반편짜리의 요자 아닌 요자. 마녀 서굴 같은 푸른 기와집에서 민족 최대의 우한꼴이 악재만을 쏟아내는 이 박근혜의 추악한 본성을 오늘부터 다시금 낱낱이 해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독보수처럼 돋아나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을 향해 악을 쓰며 개발해 올라간 유신의 딸 박근혜. 다시 청와대를 타고 앉은 것은 전대미문의 천재지변에 대한 예고였다고. 자,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네, 남한하고 네. 북한이 서로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게 되면은 네. 북한이 손해입니다. 네. 우린 욕해봤자 네. 웃고 넘기는데 네. 저쪽에 욕하면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2014년도 2월 달에 네. 그 남북한 간에 그때 그 당시에 차관급 회담을 했죠. 그렇죠. 청와대 NSC 1차장하고 네. 북한의 원동연하고 그렇죠. 이제 만나서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상호 비방 중지를 약속을 했어요. 아, 기억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이 그렇게 애걸복걸 했던 게 상호 비방 중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방을 굉장히 자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이를 갖다가 네. 직책 없이 그냥 김정은 그러고 네. 뭐 폭정을 한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도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비난을 시작했는데 네. 굉장히 수세적 입장에서 이제 공세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네. 아마 우리도 김정은에 대해서 비난을 시작하면은 저 사람들이 본전도 안 될 겁니다. 네. 저는 말 내용도 문제지만은 네. 방송 형식도 네.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남한의 종편이라는 이걸 열심히 본다 그래요. 네. 종편 형식을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옆에 패널도 나와 있고. 네.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네.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남한에 대해서 기죽지 않겠다. 네. 남한이 박 대통령이 이렇게 김정은의 직책을 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맞대응하겠다. 네. 결국 뭐 공세적인 면도 있지만은 결국은 기죽지 않겠다. 이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심리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내 심리전이 있고 대외 심리전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하는 저 심리전은 대내 심리전입니다. 지금 우리를 비난하고 싶은 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네는 만족을 하지만 네. 우리가 이간질에 대해서 붕괴가 돼야 되는데 그 효과는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도 이제 대북 방송을 하다가 이제 심리전 부대에서 전단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쪽의 문제도 우리 네. 만족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비난하는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심리전은 하지 말고요. 네. 맹자란 책을 보게 되면은 1,000만 명의 기병을 움직이는 부대 사령관을 암살하려면은 네. 1,000명의 기병을 움직이는 사령관이 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2인자가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간질 시키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심리전은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몇 사람을 지금 네. 장성택 이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4.251 군단이 전방에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정보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어떤 군단장을 처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사전에 알아가지고 우린 드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좌표를 주면은 그게 거기 가서 툭 전단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다음은 너다. 네. 그것만 알려주고 그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처형되는 게 발견되고 그런 걸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음은 너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런 심리전을 해야 되죠. 그게 대외 심리전인데 그런 심리전을 슬슬 시작하면 북한이 조속히 뭉개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과연 이렇게 이정훈 편집위원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길이 없는 북한에서는 어쨌건 다양한 자기네 지면을 활용해서 우리 비판에 계속 혈안이 돼 있는데요.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자국민들한테 읽으라는 건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죄악과 오욕의 대명사 박근혜를 여성의 이름으로 해부한다. 이런 말까지 내놨고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2002년도에 김정일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죠. 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은 김정일도 만나고 했기 때문에 네. 북한에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하지 않겠나 네. 기대를 했는데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 보도를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대를 없애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적개심을 막 불러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체제 결속도 되고 또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 주민들이 먹는 문제, 네. 그다음에 의약품 문제 이런 문제 나름대로도 좀 이렇게 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그 환상을 바로 이제 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요구를 하기에 그 제일 좋은 부분이 네 번째에 있는 겁니다. 네 네. 번째 외세 앞에서 저 부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네. 미제의 앞잡이다. 네. 바로 외세라는 건 미국이거든요. 그렇겠죠. 미제의 앞잡이를 노릇하면서 동족한테는 악귀같이 논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는 죽여야 된다라는 적개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일단 같이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그 통일전선부장 인사도 그렇고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해놓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감정도 격화되고 양쪽 다 군사훈련하고 위기 상황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큰 틀에서 보면요. 우리가 햇볕 정책도 하고 압박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병행이 돼야 되지만 한 국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훗날 될 그 시간이 온다면 햇볕 정책의 시간이 온다면 더 좀 따뜻하게 느끼도록 하는 그런 온기를 만드는 그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을 통해서 북한 상황 그리고 안보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모셨는데요.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이정훈 편집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